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지원팀의 김봉수 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나마 날씨가 좀 좋아졌지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상반기 미술시장을 정리한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시각예술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경매 정보와 낙찰작품 정보, 그리고 국내 미술시장 전문가분들을 통해 미술시장의 다양한 분석 자료를 보실 수 있는 K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더아트로와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다양한 연구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다밤 한국미술, 그리고 신진 작가의 홍보, 그리고 미술품 대여를 지원해주고 있는 미술 공유 서비스, 그리고 예비 전속 작가 중에서 저희가 우수 전속 작가로 선정된 작가들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매니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작가 미술 장터의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는 작가 미술 장터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시각예술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누리집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 산업, 그리고 취업 등 다양한 예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상반기 미술시장에 대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저희가 상반기에 미술시장에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작년 키워드를 보시면은 미술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새롭게 등장하는 작가들, 그리고 키아프, 프리즈에 대한 기대감 등 좀 긍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검색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의 키워드는 보시다시피 조금 같지만 다른데요. 보시다시피 시장이 다소 위축된다거나 경기 침체로 인한 현금 유동성이 저하되는 등 미술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동시에 검색되면서 기대감과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의 키워드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현재 상반기 미술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술시장을 데이터로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미술시장을 보시면은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약 5,320억 규모로 추산을 했습니다. 국내 미술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4천억에서 3천억 사이를 계속 오고 가다가 작년에 미술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맞으면서 9,150억 정도의 규모까지 성장을 했고요. 현재 말씀드렸듯이 5,300억의 상반기를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미술시장이 큰 것을 저희가 고려한다면은 올해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1조 원 규모로 성장 가능하다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조 원 규모 시장이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 발표한 크리스티 경매사의 상반기 전체 매출액이 5조 1천억 원으로 발표됐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한 20%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 전 세계 미술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대입을 해보면은 만약에 9천억에서 1조 원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미술이 성장하면은 독일, 스위스에 이어서 6위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는 뭐 아시아 미술 시장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도 견줄 만한 시장으로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미술 시장의 흐름과 데이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경기 동향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실적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은 조금 정체하고 있다. 이전 반기에 비해서는 정체와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혼합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시장이 훨씬 크고 작년 같은 경우도 2분기가 지나면서 국내 시장이 급격한 성장이 있었던 것만큼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조금 비슷하지만 이전 반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미술 시장의 관계자분들의 의견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다소 악화와 정체의 의견이 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워낙 작년 미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보니 아무리 하반기에 좋은 큰 이벤트가 있고 메이저 경매들이 개최한다 해도 과연 작년만큼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또 성장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술시장 관계자분들은 국내 미술시장 향후 전망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미술 작품의 거래량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수치만으로 미술 시장의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컬렉터나 애호가층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다양한 작가들이 시장에서 활동력이 넓어지고 있고 또한 하반기에 프리즈라든가 세계적인 경매회사 화랑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미술 시장이 조금 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이 내용에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8월 중에 보고서로 발행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K아트마켓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미술 시장 이후에 좀 아트페어 시장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표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트페어는 매년 30개에서 40여 개로 오고 가다가 미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작년에 76개 아트페어가 개최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한 올해 개최된 그리고 개최 예정인 아트페어는 69개인데요. 여기에 물론 이제 아직 공식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아트페어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아트페어가 국내에서 개최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최된 화랑미술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아트부산 등 한 6개의 주요 아트페어의 전체 매출액을 파악했을 때 1,429억이라는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이는 작년 동일한 행사 538억에 비해서 무려 165% 이상 성장한 수치로 볼 수 있고요. 관람객 역시 3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아트페어 시장을 중심으로 미술 시장의 성장이 계속 이어오고 있으며 아트페어는 아무래도 미술 작품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로서 미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애호가와 컬렉터층이 확실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아트페어들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모든 아트페어들이 거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마지막에 있는 아트페어 대구는 올해 처음 개최한 아트페어임에도 불구하고 149억 원의 매출의 실적을 보이고 43만 명이 다녀가면서 지역 미술, 지역의 아트페어 시장의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고 미술 시장이 그간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지방에서도 분명히 확산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키아프, 프리즈를 비롯해서 호텔 아트페어라든가 서킷 서울 같은 다양한 아트페어가 개최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 직거래 장터인 작가 미술 장터 역시 부산, 전라도, 충청도, 서울, 전국 각지에서 개최가 되고 있어서 미술 시장이 다양한 층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저변이 확대되는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국내 미술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 시장을 파악할 때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경매 시장인데요. 상반기 한국 경매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한국 미술 시장 중에서 이제 경매 시장은 저희가 1,450억 정도로 데이터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경매 시장이 가장 호황이었던 시즌이 2007년, 2018년도에 2천억 규모까지는 올랐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천억을 넘어섰고요. 올해 상반기 1,450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매 시장 역시 하반기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경매가 끝나면은 3,200억 이상을 조금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기대감을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2분기가 지나면서 미술 시장이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비슷한 미술 시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하반기에 조금 성장을 한다면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혹은 조금 넘어서는 2022년 경매 시장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한 10개 정도의 경매 회사들이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메이저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K옥션이 전체 시장의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2022년 상반기에 서울옥션, K옥션 외에 8개 경매회사들의 점유율이 조금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그간 팬데믹을 지나면서 온라인 미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거기에 편의성을 느끼신 미술 구입자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에 조금 더 치중을 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라이즈 아트라든가 헤럴드 아트데이처럼 온라인 경매에 집중적으로 하는 아트 페어들의 성장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통해서 고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마이아트 옥션이라든지 아이옥션, 칸옥션처럼 고미술 전문 경매 회사의 거래량을 높이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경매 시장에서 가장 고가에 낙찰된 작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쿠사마 여유의 비너스상이고요. 쿠사마, 그리고 한국 작가는 이우환, 김한기 작가인데 사실 쿠사마 여유와 이우환 작가는 지난 한 3년 동안 국내 경매 시장에서 낙찰 총액, 낙찰 최고가, 낙찰 작품 수에서 늘 상위권의 랭크를 되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여전히 미술 시장에서는 가장 큰 작품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작품을 저희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고, 온라인 경매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였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순위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아야코 루카쿠라든가 최명령, 윤명로 작가의 거래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 매년 한 3천여 명 정도의 작가분들의 작품이 출품이 되는데, 그 3천여 명의 작가분들 중에서 낙찰 총액 탑 10에 드는 작가분들이 총액이 전체 시장의 30에서 한 50%까지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과 동일하게 총액에서는 이우환, 쿠사마 여의, 박서보, 김한기 선생님의 총액이 높게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야코 루카쿠라든가 스탠리 휘트니와 같은 그동안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작가들의 낙찰 총액과 그리고 김정호 작가, 청신, 화야, 이종기 등 새롭게 최근에 한국 미술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작년 1년 동안 거래한 총 금액과 총 수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올해 상반기에만 거래된 숫자인데, 이미 넘어선 작가들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술 시장의 다양한 작가들이 이제 저변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이런 경매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는 김한기 작가라든가 박수근 작가라든가 박서보 작가 등의 작가분들이 시장에서 탑 랭크가 되면서 계속 흘러오다가 작년에 미술 시장이 좀 확대되고 확장하면서 새로운 작가들이 시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들뿐만 아니라 작품 수에서도 그동안 탑 랭크에 들지 않았던 작가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화의 모습이 확실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거에는 블루칩 작가 혹은 일부 몇몇 작가에게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던 우리나라 미술 경매 시장이었는데, 윤명로 작가라든가 신문섭 작가, 그리고 김희수, 장마리아, 그리고 미스터 두들, 이런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와 그리고 해외 작가까지 미술 시장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작가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건 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볼 텐데, 전체 미술 시장에서 인기 있는 작가, 요즘 가장 핫한 작가들 중에 하나인 청신, 화야 작가들은 경매 시장에서 나오면 거의 다 거래가 되는 이런 현상도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 시장의 인기가 분명 경매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이런 한국 미술 시장이 성장하고 컬렉터들이 확장하고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작가들이 한국 미술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미술 시장의 성장의 이면에
너무 미술 작품이 투자 위주로 거래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미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던 2021년부터 보시다시피 미술 작품이 제작된 지 최근 한 3년 정도 되는 최신작들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장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을 구입해서 빨리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좀 미술 작품이 그렇게 소모되고 있는 좀 이면에 이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뒤에 이어서 발췌를 해주신 조상희 차장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단순히 이렇게 미술 시장에 어떤 작가가 잘 나간다, 뭐 어디가 최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미술 작가가 조금 더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좀 심플한 데이터인데 미술 작가들이 경매 시장뿐만 아니라 뭐 국내 미술 시장에 얼마나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작가들이 시장에 진출해서부터 몇 년에 걸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규 진입 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분들이 미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미술 애호가와 컬렉터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것 플러스 우리나라 미술 시장을 넘어서 세계 미술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